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3일 최병묵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지원 의원이 민생당 후보로 출마한 목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후 상황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때 예상해드린 대로 바로 손혜원 의원 변수입니다. 당초 제가 예상했던 거는 손혜원 의원이 무소속으로서 박지원 후보에 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열린민주당이라는 걸 만들었죠. 정봉주 전 의원과 열린민주당을 만들어서 지역구 출마는 안 하지만 이제 비례대표는 지금 여러 명을 공천을 해놨습니다. 뭐 한 20명 공천을 해놨기 때문에 비례대표 선거운동을 하러 전국을 돌아다니고 현행 공직선거법에 보면 직접 유세차를 타고 다른 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 손혜원 의원도 포함돼요. 왜냐하면 열린민주당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금 그 박지원 후보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바로 어제 시작했습니다. 어제 이제 비례대표 후보들이 있죠. 그 사람들하고 같이 광주 5.18 묘지를 참배를 하고요. 그 비례대표 후보라는 사람들이 잘 아시지만 최강욱 전 공직기강 비서관, 김의겸 전 대변인 이런 사람들입니다.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이제 바로 오후에 목포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목포에 가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우선 자유시장이라는 데서 시민들을 만나고 나서 그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여기서 차를 타고 가다가 우선 기호 1번 거기에 김원희 후보죠. 기호 1번 김원희 후보가 지나가니까 전부 다 전원이 김원희 후보하고 인사를 하고 여기에서 또 손혜원 의원이 김원희 후보하고 이렇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귓속말. 다분히 의도된 연출이죠. 귓속말 무슨 말 했겠습니까? 열심히 하세요. 그랬겠지. 굳이 귓속말로 안 해도 되거든요. 참 근데 정치 감각이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요. 비판할 일이 아닙니다. 정치 감각이 있는 거죠. 그러면 또 기자들이 사진을 팍 찍어서 그 지역신문이나 이런 곳에 날 거 아니겠습니까? 별거 아닌데. 그냥 귓속말로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귓속말로 했습니다. 그래서 귓속말로 하는데 그 다음에 기자들이 또 이렇게 물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 손혜원 의원이 목포에 나타나면 맨 처음 기자들의 질문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아니 박지원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 하실 겁니까? 계속 이런 류의 질문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 이름으로 박지원 의원 낙선운동 얘기는 안 합니다. 기자들이 그런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낙선운동 하겠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지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유세차는 탈 수 없는 입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름의 방법을 찾아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걸로 이미 선거운동은 다 한 셈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왜 중요하냐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의도 가면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지역구에 파리만 한 마리 날아다녀도 신경이 쓰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지역구에 조그만 변수가 하나 생기더라도 그것이 혹시 내 표를 갉아먹지 않을까 또는 상대방 표에 덧셈 상대방 표를 보태주지 않을까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것이 바로 정치권이고 그것 때문에 피가 마르는 게 특히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어제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박지원 의원은 그렇잖아도 지금 계속 밀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으로서는 지역에 누가 나타나서 반 박지원 캠페인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이 쓰일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힘으로 견제를 할 수 있다면 반드시 견제하고 응징할 수 있다면 또 반드시 응징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으로 방법은 없다.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 박지원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현상일 겁니다. 그래서 박지원 의원이 여기저기 방송에 아직도 나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거는 호남이라는 특성, 그 다음에 목포라는 특성 때문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 캠페인이 먹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손혜원 의원 같은 사람이 와서 거기다가 초를 뿌리니까 그게 여의치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면 한번 상기시켜드리면 왜 이렇게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 손혜원 의원이 앙심을 품었느냐.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손혜원 의원의 그 목표 뭐 문화거리 공간인가요? 뭐 거기에 그 뭐 집을 뭐 30몇 채인가 뭐 산 거로 돼 있죠. 본인하고 본인 보좌관 뭐 남편 명의 뭐 이런 거로 그렇게 산 거로 돼 있는데 이걸 처음에 한두 채 샀을 때만 해도 박지원 의원이 이걸 옹호했습니다. 근데 이게 막 10채, 20채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제 본인도 이건 도저히 아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투기 의혹을 옹호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복덕방을 개업했어야 옳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확한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손혜원 의원이 화가 파르르 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내가 내년에 이제 작년이니까 내년에 반드시 박지원 낙선운동을 하겠다. 반드시 목포에 와서 박지원 낙선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왜 그 파급력이 있냐면 사실은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는 것은 뭐 전국적인 규모로 본다면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죠. 검찰도 그런 식으로 기소를 했으니까. 물론 기소는 뭐 그 사전에 그 부동산 관련 정보 뭐 그걸 목포시장으로부터 받아서 그걸 이용해서 뭐 집을 샀다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 투기 의혹이죠. 그런데 본인은 그게 아니라 그 지역 개발을 위해서 했다 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지역에 관심을 갖고 난 이후부터 목포 지역에 그 여러 가지 그 좀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근대 역사 문화를 다시 이제 되살리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다. 뭐 이렇게 뭐 그런 측면도 없지는 않죠. 뭐 그게 곧 어찌 보면 특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죽어 있는 땅에 누군가가 사람을 몰고 다녀가면서 그 땅의 가치를 높여놨다. 그게 투기죠. 그리고서 이제 본인이 적당한 시점에 거기서 이제 매매 차익 같은 걸 노리고서 빠진다. 아직 뭐 손해원 의원은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빠진다. 그럼 그게 전형적인 투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찌됐든 간에 뭐 한두 채도 아니고 거기서 뭐 20채 이상을 사가지고 뭐 그걸 가지고 뭘 한다. 거기다가 사전에 정보를 빼냈다. 그 근대 역사문화공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앞으로 리모델링하고 개발시켜 나간다는 목포시 계획을 사전에 빼내서 그거를 활용했다 하는 게 이제 지금 검찰 기소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 같이 이제 합리적인 그 분석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고 목포 시민들의 입장은 좀 다르겠죠. 어차피 목포뿐만 아니고 사실은 상당한 그 지방의 중소도시들이요. 그 구도심은 거의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기 때문에 뭐 제 고향인 천안만 해도 구도심에 가면 구도심은 뭐 아주 진짜 주차장 하나 제대로 없고요. 뭐 이 골목이 그 너무나 낡았습니다. 그리고 폐가도 많습니다. 구도심은 대략 비슷합니다. 목포도 아마 그렇겠죠. 목포가 옛날 일제시대 때 일제의 수탈 창구가 되는 그런 항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도심은 아마 지금 침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구도심에 그 이제 근대문화 역사 공간으로 지정을 해서 그 구도심을 살리겠다 하는 것이 목포 시민들한테는 아마 가뭄의 단비 정도로 여겨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목포 시민은 손혜원 의원의 행위를 투기로 인식하지 않는 시민이 다수다 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포 시민으로서는 손혜원 의원이 어찌 보면 고마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손혜원 의원을 비판하는 그런 박지원 의원, 아무리 박지원 의원이 목포시 출신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달가울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손혜원 의원의 호소가 먹힐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박지원 의원이 긴장을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 목포의 선거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제가 1월 달에 한번 목포의 여론조사 결과를 몇 개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이때도 박지원 의원은 2위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맨 위에 그때는 이제 아직 그 민주당의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죠. 그때 그 가상 대결을 붙여보면 민주당의 후보가 대부분 그러니까 김원희 후보가 제일 앞서 있고요. 그다음에 뭐 배종우 후보 뭐 그다음에 또 누구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이 나왔었는데 이 세 사람이 가상 대결에서 배종우 후보만 박지원 후보하고 거의 엇비슷했고 다른 두 사람은 전부 다 박지원 후보를 그 월등히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 이제 김원희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가 2개가 있습니다. 2개. 그 중에 중앙일보가 입소스라는 곳에
그 의뢰에서 조사한 3월 26일, 27일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이때 보면 김원희 민주당 후보가 41.2, 박지원 후보가 31.2, 그러니까 딱 10%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오차범위 바뀌죠. 그 다음에 윤소화 정의당 원내대표, 정의당 의원이 15.9%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본다면 오차범위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흐름은요, 제가 1월 달에 말씀드린 그 흐름하고 엇비슷합니다.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1월 말 정도에 그 조사했던 그 결과를 지금 박지원 후보가 김원희 후보와의 차이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손혜원 변수까지 등장했다 하는 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JTBC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조사한 겁니다. 3월 28일. 그러니까 중앙일보 조사보다는 하루 뒤군요. 3월 28일. 여기에 이제 한국갤럽 조사인데 김원희 후보가 38.3, 박지원 의원이 31%. 그러면 7.3%포인트죠. 7.3%포인트. 이것도 상당히 많은 겁니다. 여기에 윤소화 의원이 15%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한 12일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정당 지지도를 보면 어느 정도 또 예측이 가능합니다. 정당 지지도, 이 목포 지역이죠, 물론. 목포 지역의 정당 지지도를 보면 민주당이 60.2%입니다. 뭐 압도적이죠. 통합당, 미래통합당 2.3%, 민생당 6.6%, 정의당 11.5%, 국민의당 1%, 열린민주당 2.3%. 그러니까 여기에 민주당과 민생당이 거의 10배 차이 납니다. 민주당이 민생당의 거의 10배. 근데 박지원 의원은 민생당 후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사실은 박지원 의원으로서는 박지원 의원은 본인의 개인 경쟁력으로 이걸 돌파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 경쟁력이 글쎄요, 뭐 목포에서 박지원 의원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그러나 그 박지원 의원이 이제 올해가 78세입니다. 78세로서의 어떤 연로함, 그 다음에 피로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목포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개발 기대감 같은 것이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개발 기대감 때문에 바로 손혜원 의원 같은 변수가 먹힐 소지가 굉장히 많다. 왜냐하면 목포가 낙후돼 있다. 낙후돼 있는 걸 개발시키려면 여당 의원을 뽑아줘야 된다. 박진회 의원 여러 번 뽑아줬는데 별 목포 개발하고는 별 상관없고 목포를 개발하려고 했던, 이거 목포 시민의 시각이죠. 개발하려고 했던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오히려 비판을 하고 뭐 이런 사람이 무슨 목포의 대표냐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게 제가 알아본 목포 시민들 다수의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지원 의원은 궁여지책으로 문재인 대통령 마케팅을 하고 있죠. 3월 27일 페이스북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미래통합당과 제일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이제 문재인 마케팅에 돌입을 했는데, 물론 호남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60%가 넘습니다. 아직도 거의 7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마케팅이 상당히 먹히죠. 그런데 문제는 박지원 의원은 민생당 아닙니까? 4+1에 들어가 있지만 민주당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민주당의 뭐 본인들이 효자임을 자처하는 열린민주당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이 아무리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킨다고 한들 민주당 후보가 엄연히 있는데, 민주당 후보가 없다면 유권자들한테 먹힐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지만 민주당 후보가 엄연히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지킨다는 것이 과연 유권자들한테 먹힐 수 있을까? 저는 별로 먹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보면 박지원 의원한테는 손혜원 의원의 등판, 물론 본격적인 등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열린민주당 당원으로서, 열린민주당 현역 의원으로서 뭐 유세차를 타고 김원희 후보를 직접 지원할 수는 없는데, 이런 식의 간접 지원, 이것도 박지원 의원한테는 설상가상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이다. 그러면 박지원 의원한테 또 하나의 파도가 몰아쳤다. 그런데 선거는 열흘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